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63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자의 글은 12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네, 읽어볼게요. 네, 어두워졌네. 이제 슬슬 돌아가 볼까?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섣불리 일어서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간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도 없는 싸구려 아파트에 잠을 청하는 것뿐이니까. 그 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는 날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곳보다 따뜻한 공간으로 돌아가는 일마저 주저해야 한다니. 그러나 집에 가면 그때는 정말 혼자가 된다.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외롭고 혼자. 예. 나는 얼른 이 벤치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갈까? 싫어. 갈까? 싫어. 벤치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한 남자에게 사람들은 한결같이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왔지만 막상 내가 그들을 쳐다보면 모두 고개를 획 돌리고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유행이 뭔지 모두 내 가게에 왔었으면서.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앞을 똑바로 보며 힘껏 내뱉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최선을 다했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운이 나빴던 거야. 무조건 운이 나빴어. 한심하게도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인정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젠장.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보편적인 삶에서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운이 안 좋았어. 쟤 때문에. 아, 쟤가 그때 나한테 뭘 권했어. 쟤 때문에 그랬어? 라고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났어야 돼? 막 하면서 이제 탓을 하죠. 외부에다 보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인제 여기서는 인제 되게 많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노숙자가 된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쵸? 네. 그러니까 어느덧 1 시간이 지나서 오후 5 시가 넘었다. 이제 해는 완전히 기울어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왔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지고 내 주변에도 인공 불빛이 흐릿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반면 나는 눈동자는 점점 초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싸구려 점퍼만 걸친 채 추위를 견디며 덜덜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면 마치 작은 동물을 바라보듯 동정의 눈빛을 보내왔으리라. 따뜻하게 마실 거라도 있었으면.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잔돈을 찾았다. 왼쪽 주머니에서 1개, 오른쪽 주머니에서 2개가 잡혔다. 순간 온몸에 안도감이 퍼졌다. 하지만 그 동전을 전부 꺼냈을 때 나는 조금 전보다 더 크게 낙담해야 했다. 100원이 부족해. 손바닥 위에 동전을 아무리 세워도 액수는 똑같았다. 음료수 하나도 못 사는 처지가 됐구나. 한숨을 쉬며 마침내 자리를 뜨기로 결심한 순간 뒤에서 낯선 음성이 들려왔다. 자, 이거 분명 어둠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힘찬 울림이 있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음성이었다. 누구? 나는 그쪽을 응시했다. 그러자 이윽고 흐릿한 그림자가 선명한 윤곽으로 바뀌었다. 이거라도 괜찮으면 빌려드리다. 그쪽에는 품이 있어 보이는 장신의 노인이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서 있었다. 70살쯤 되어 보였으나 자세가 좋아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키가 꽤 커 보였다. 하얀 턱수염을 기른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한테 천천히 하지만 조금 더 주저없이 가까이 다가왔다. 자, 노인은
100원짜리 동전을 내 손에 건네더니 꽉 쥐어 주었다. 곧 고맙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래도 괜찮습니까? 나는 의심을 하면서도 노인의 호의를 받기로 했다. 그의 말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가타부타 못하게 만드는 묘한 박력도 갖추고 있었다. 아무튼 이 100원만 있으면 따뜻한 음료수를 살 수 있다. 나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서둘러 자동 판매기로 향했다. 그런데 돈이 얼어서 동전을 하나씩 투입구에 집어넣는 것도 힘겨웠다. 이럭저럭 동전을 모두 투입하고 내가 좋아하는 로열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걸로 할 텐가? 네. 무슨 의미인지 몰라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되물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걸로 할 거냐는 말일세. 무슨 말씀인지?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자동 판매기의 앞을 막아섰다. 그러니까 정말 그걸로 할 텐가? 노인은 아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박력이 넘치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은 말을 되물었다. 이 사람 뭐야? 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점차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100원을 빌려준 사람은 분명히 이 노인이 맞다. 물론 그 점은 정말로 고마웠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작 100원이다. 고작 100원을 주면서 내가 먹고 싶은 음료수 종류처럼 참견하는 건 종류까지 참견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당장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노인에게 말했다. 돈을 빌린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신뢰가 된다는 걸 알지만 제가 여기서 뭘 마시든 그건 저의 자유 아닙니까?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혹시 제가 100원을 받을 때 영감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언짢으신 겁니까? 그는 역시나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든 해보세요. 이미 늦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숙일 테니 이제 그만 봐주시죠. 나는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 재빨리 머리를 꾹뻑 숙였다. 하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머리를 좀 더 숙여보게나. 노인은 내 눈을 응시하며 상냥한 미소를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다. 네, 네? 네죠, 물음표. 생각지 못한 노인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애써 웃는 얼굴을 하고 받아쳤다. 겨우 100원을 가지고 꽤 까다롭게 나오시는군요. 머리를 더 숙이면 되는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나는 까짓 거 원하는 대로 다 드리리다라는 생각으로 자동 판매기를 막아선 그를 향해 다시 머리를 숙였다. 아까보다 더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건만 노인이 곧이어 던진 말은 나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조금 더 깊이 숙여보게나. 나는 노인을 쏘아보았다. 절대 욱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가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자 진심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자꾸만 뼈아픈 기억을 되살려 주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 정말 오랜만이군. 뭔가 모르는 이분은 뭐예요? 언젠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뭔가 지금도 노인이 더 고개를 숙여라 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했는데 그 앞전에도 뭔가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기억이 뼈아픈 그것도 뼈아픈 기억이 되살려지고 있어요. 그럼 이분의 뭐예요? 부르다가 이제 막 더 크게 부르기 시작을 했네요. 저희 외손녀가 저희 딸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뼈아픈 기억이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딱 뭐예요? 감지가 되죠. 과거가 감지가 돼요.
어떻게 해요? 예. 과거에 신념이 있어요. 엄마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다라는 가족들에게 뭔가 그게 있다는 거죠. 그 신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인제 경험을 하시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당한 대우 정말 오랜만이군. 나는 화를 퍼부으려다가 꾹 참았다. 순간 아내와 딸 아이의 얼굴이 또렷이 떠오르기 시작이다. 여기서 이 노인과 싸워서 뭐 하겠어. 아내와 내 딸, 아이 코만 더 힘들어질 테야. 내 딸 아이 코만 더 힘들어질 텐데. 그래 지금도 충분히 힘들 텐데 이깟 일로 두 사람을 더 괴롭히게 할 순 없지. 아내와 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개 좀 숙인다고 내 머리가 닿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다 빨리 가지 않은 내 잘못이야. 더 어 집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은 전부 잊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죠?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뭐예요? 그냥 고개를 더 숙이고 그냥 '내가 이래가 뭐 되겠나.' 하고 더 숙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인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소 이성을 찾은 나는 차분히 대꾸하며 고개를 더 깊이 숙이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그런데 고개를 들려고 하는 순간 노인이 건넨 말의 참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아 그런 뜻이었구나. 아 그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알았는 거예요. 네. 자판기는 모두 3 단으로 나누어 진열되어 있었는데 가장 아랫줄 즉 세 번째 단에는 따뜻한 음료가 그 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에는 차가운 음료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빨리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그만 먼저 눈에 들어온 두 번째 단의 차가운 밀크티 버튼을 누르려고 했던 것이다. 겨울에는 자판기에 차가운 음료가 있을 리 없다는 편견과 설령 따뜻한 음료가 있더라도 세 번째 단에 또 밀크티가 있을 리는 없다는 선입견. 덧붙이면 더 덧붙이면 빨리 밀크티를 사서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셈이다. 선입견이 있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는 혼자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욕망이 막 있다 보면 크게 멀리 보이지가 않아요. 욕망이라는 거는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125 그게 점이죠. 점의 상처로부터 올라나온 점이 있어서 그 욕망이 내가 있다 보면 큰 모든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큰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서 네 좀 큰 그림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도 있었고 여기에는 선입견도 있었다는 거. 그쵸? 그래서 그랬는데 노인이 알려준 거예요. 따뜻한 밀크티를 먹고 싶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따뜻한 걸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노인이. 그래서 노인이 나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겨울에 차가운 밀크티를 마실 뻔했다.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남한테는 고작 밀크티일지는 몰라도 지금 나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밀크티다. 막 추운데 따뜻한 거 탁 먹을 때 그 행복감 그죠? 그거를 못 느낄 뻔했어요. 근데 그래도 탁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예. 노인은 내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걸 눈치챘는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참 순수한 젊은이로구만. 나는 나 같은 늙은이의 불손한 요구에도 이처럼 따라주다니." 이분은 이게 복인 거예요. 그쵸? 예.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을 때 얼른 하는 사람과 시키는 대로 얼른 하는 사람과 '아유 뭐 그거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알려주시는 답을
금방 해결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이걸 찾고 현재 의식이 있고 감정도 현재 의식이야 그러셨거든요. 느낌부터는 보이지가 더 느껴지지 않는 느낌의 느낌 그 사이로 내려가면서 신념은 보이지 않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느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하나 다 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예. 요번 주에 그 수요일 화요일 날 대구에서 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아 참 그 저는 참 선생님이 이 재방송으로 듣게 왜 수강한 사람들은 재방송으로 듣게 해 주시고 했던 이런 것들이 처음엔 아니었다 점점점점 뭔가 듣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소수거든요. 그 소수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아지겠죠. 저는 그 재방송을 되게 잘 듣는데 좀 전에도 듣다가 인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주 그래도 듣는 편인데 매일 듣지는 않았거든요. 좀 더 자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뭔가 그 진짜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한 번의 그 배려를 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업 들으시면서 재방송도 좀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한테 휴대폰에서 되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은.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 이 늙은이의 불손한 요구라고라도 생각할 텐데 인제 들었다는 거. 예. 그래서 노인은 그제야 자판기 앞에서 비키더니 한층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그걸로 할 텐가?" 나 또한 이번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럼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미소로 답하는 나 자신이 매우 낯설다. 아 맛있다. 목구멍으로 따뜻한 음료가 흘러들어왔다. 따뜻한 밀크티가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녹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노인은 내가 순식간에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저 기쁜 모양이다. 정말 신기하구만. 노인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이 들었다.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밀크티지만 지금 자네에겐 특별한 음료일 거야. 노인이 내 속마음을 알아채자 조금 겸연쩍었다. 나는 이제 그만 그가 돌아가기를 고대했지만 노인은 나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 어디 사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범한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인에게 다시 머리를 깊이 숙이며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아니, 나야말로. 노인도 나에게 머리를 숙이더니 말을 이었다. 자네를 만나서 정말 기뻤네. 이 인사말을 끝나고 나는 드디어 마음을 놓고 되돌아가려던 차였다. 잠깐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만. 노인의 말은 나를 바짝 긴장시켰다. 아까 그 100원을 꼭 돌려주게나. 너무나 진지한 태도에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자네가 제기해서 돈을 마음껏 다루게 될 즈음 반드시 돌려줬으면 하는데. 뭐야? 날 생전 처음 본 영감님이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거야? 분명 내가 아까 내 표정이 아주 어두워서 그러는 거겠지? 나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그의 요청에 대꾸했다.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따뜻한 밀크티를 마시게 해주신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기만 한다면 100원이 아니라 1,000원 정도도 돌려드리지요. 그건 안 되네. 노인은 크게 고개를 저었다. 왜죠?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요? 이 노인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 그럼 얼마나 받아주실 건가요? 나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글쎄, 돌려준다면 120원 정도가 적당하려나? 네, 120원이요?
이건 어디까지나 성의 문제인데 지금 저는 영감님 덕에 이렇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1,000원만 1,000만 원도 적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온다면 1,000만 원, 1,000만 원도 적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온다면 그때는 꼭 그만큼 돌려드릴 테니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속으로 '거참 성가신 영감님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말이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망했던 거군."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기에는 충분했다. "자네는 돈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건성인데다가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입을 크게 벌리려고 하지. 그래서 실패한 걸세. 돈에 대한 가치도 막 순간적인 어떻게 해요?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리는 거야. 돈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도 다 있죠. 믿음 그 돈에 대한 믿음이 안 좋기 때문에 그 기분이 그냥 그거를 돈이요. 돈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안 좋았던 것이 있어요. 신념이 있고 믿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 때문에 감정이 안 좋을 때 그냥 휙휙 날려 버리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쓰는 제가 돈을 회피하려고 썼더라고요. 화 정말 나고 막 의부증 때문에 남편이 막 바람핀 것 같고 막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막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코트를 파란색, 회색, 황 누런색, 검정색 뭐 한 4-5 가지를 한꺼번에 막 다 사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막 귀한지 모르고 그냥 돈을 막 썼던 거예요. 그냥 귀한 걸 모르는 것보다 내가 불안한 거 있잖아요. 불안한 걸 회피하기 위해서 대신 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냥 막 썼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인제 공부를 하면서 이 돈에 대한 신념도 찾고 그래서 선생님이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다는 거. 그다음에 돈도 기분 내키는 대로 쓰고 있다는 거. 내 불안을 막기 위해서 회피하는 그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분이 여기서 인제 소설에서 나온 거는 모르는 노인이 그래도 얘기를 했을 때 인사했었던 이해하는 그런 어떤 얘는 그래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쵸? 예. 부당하다 하면서도 이해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주변에서 자주 느끼는 느낌이 뭐지? 어떤 느낌을 느끼지? 저는 엄마가 인제 엄마가 있을 때 엄마가 동생이 태어났을 때 엄마를 빼앗겼다라는 그 느낌이 있었고 엄마가 내 건데 내 거라는 거죠. 내 건데 동생이 태어나면서 엄마를 빼앗겼다. 빼앗겼다라는 거. 빼앗기면 어떻게 되지? 나는 엄마가 없으면 나는 혼자 있게 돼. 나는 혼자 못 커. 그러다 보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움과 빼앗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것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죠. 남편도 계속 빼앗길까 봐, 빼앗길까 봐, 빼앗길까 봐. 그거 제가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남편은 남편대로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경험했던 것들이 있던 거예요. 빼앗길까 봐 빼앗기지는 않았는데 빼앗길까 봐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경험했던 것들이 빼앗기지 않는데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고 했었던 것들을 차라리 선생님이 뭐라 그러셔요? "경험을 해 버려라." 느낌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엄청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뭐요? 그냥 경험을 하는 거죠.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겨 버려라." 그러면 이게 몸이 물질이 저는 제가 그래서 "빼앗겨 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빼앗기는 것에 대한 걸 계속 인제 내려놓는 과정에 있어요. 빼앗길 것 같은 그 느낌에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 자리에 딴 사람이 앉으면 그것도 싫어했었어요. 근데 아 그냥
내 자리라는 게 있더라고. 내 자리가 여기 앉으나 저기 앉으나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엄청 제가, 이게 내 자리라는 이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물질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게 내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든. 내가 평화로운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뭔가 다 내 거, 내 거, 내 거, 내 엄마, 내 거라는 거, 그러니까 큰 장에서 나라는 생각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나라는 게 있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는 게 생기고 태어났더니 엄마가 자꾸 이렇게 뭔가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엄마의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의 사랑은 동생한테 빼앗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동생한테 빼앗긴 게 아니라 사랑은 항상 엄마가 셋을 오빠는 나한테 뺏겼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저는 동생한테 빼앗겼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근데 빼앗긴 것도 없고 항상 저도 애를 셋을 낳았지만 셋 다 마음이 가요. 똑같이 가요. 가는 게 있어. 똑같이 가는 게 있어요. 이제 더 몸이 어디 가느냐. 딸이니까 인제 딸하고 또 뭐 그게 더 있죠. 아들은 저항이 심해 가지고 절로 도망가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자꾸 도망가는 게 있고 딸은 또 여자니까 또 이렇게 그 저항감이 있겠죠. 근데 있어도 계속 인제 이렇게 붙게 되는 게 있고 이런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근원은 저도 다 해 봤지만 애 셋한테는 똑같은 관심과 사랑이 가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그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아닌 제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그냥 느끼는 거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을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고 나눈다는 표현도 그렇고 그냥 나누는 거고 근데 그 사랑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신이 주신 그 사랑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자꾸 내가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내 자리, 내 거, 내 거, 내 거에 대한 게 굉장히 강했어요. 내 거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제 수업을 하면서 의식 아카데미 교육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죠. 그 내려놓으면서 내가 내 거라는 걸 내려놓으면서 내가 편안해지는데 그러면 저는 무슨 경험을 해요? 빼앗길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놓으면서 편안한 경험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근데 저희 남편은 공부를 해서 근원적인 게 찾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신념대로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는 신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어릴 때 엄마한테 암시되고 체면이 걸려 있어요. 이미 체면이 걸려 있어요. 그 체면대로 경험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체면 걸 때 여기 그냥 막 있죠. 추운데도 막 여기 너무 진짜 막 40도 이상이 되는 막 있죠. 눈 감고 체면 무의식에 눈 감은 상태에서 있잖아요. 눈 감고 체면을 거는 거예요, 무의식에다가. 그래서 완전히 추운데도 막 여기는 막 50도 막 40도 50 도가 넘는 막 "엄청난 더운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덥다. 땀을 뻘뻘 흘리고 지금 나 목이 마르고 막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체면이 걸리잖아요. 무의식에다가 딱 체면을 걸면 어떻게 해요? 추운데도 "어우 더워." 하고 막 옷을 벗는다잖아요. 그게 체면이 걸려 버리면. 그게 우리는 이미 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체면이 걸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체면 안 걸린 것 같죠? 암시 안 된 것 같잖아요. 벌써 이미 암시되고 체험된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체면과 암시된 거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고 그거를 근원적인 신념에서 느꼈던 느낌,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에서 쇼크가 들어왔던 것들을 저는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이걸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그 체면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뭔가 오빠도 이기고 동생도 이겨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내가 느끼고 있는 걸 느끼면서 "느껴라, 느껴라." 하시고 느끼면서 느끼면은 안 좋은 느낌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진다는 거죠. 편안해진다. 그래서 평화로운 거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돈이 막 뭔가 있잖아요. 기분파로 그냥 막 기분이 막 그랬을 때 뭐야? 저 사람이 날 다 잘해 줬을 때는 돈을 막 쓰고 또 막 돈이 없어서 그렇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5월 달에 해외여행을 가는데 진짜 제가 벌써부터 막 난방을 사든 뭐든 사든 옷을 사러 다녀요. 근데 제가 요번에 딱 마음이 '일도 안 단다. 돈 그냥 쓸데없는 돈은 안 쓴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선물 줘야 돼서 1-20만 원어치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괜찮다고. 내 안에 내 기쁨이 있으면 내 편안하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그냥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게 아니라." 그 대신에 인제 딸 옷을 빌려가요. 빌려 입어야 되겠다. 아 맞다. 제 스폰서님한테도 가방 빌리러 가기로 했는데 뭐 어때요? 깨끗이 쓰고 예쁘게 쓰고 갖다 주면 되지. 그냥 돈을 그 보이는 거에 너무 그게 아니라 그냥 돈에 대한 거로 막 보이는 거로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을 제가 이게 그냥 안 쓰고 이렇게 안 써 보는 거? 안 쓰는 재미. 안 쓰는 재미를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제가 그랬잖아요. 돈을 80억 벌었다 다 써 버렸다고. 그래서 안 쓰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려고 그래요. 너무 제가 이거 너무 공감되거든요.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리는 거. 무조건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어디 가면. 그래서 요새는 대구에서도 더치페이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정말 안 됐거든요. 더치페이 하니까 너무 편한 거 있죠. 부담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만났을 때 더치페이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누가 뭔가 사고 바라는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들 '내가 기분이 좋은가? 느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안 좋아? 왜 안 좋지? 아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안 좋구나.' 이런 거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이거를 그냥 제 이 시간에만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돈에 대한 부자의 그릇이에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또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5 월 7 일 8일 시크릿에 돈과 성공에 관련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에 꼭 가셔서요. 어릴 때 과거에 저는 이분 거 읽으니까 어때요? 과거에 어땠었겠다라는 게 나오죠. 그거를 미세하게 느낌을 살아 그 사건을 찾아서 느낌을 재맥락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시작.